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에서 안 좋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2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3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금 하락의 수급적인 이유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에 대한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택규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FOMC 앞두고 참 국내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걸까요? 네, 조선주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월 달 제일 먼저 조선주에 대해서 올 한 해 관심 갖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조선 업종 이들의 업황 개선세는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 수주 이러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일정 부분 한번 주도했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얘가 다시 한번 신고가 쓸 것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장중에 대우조선해양이 12% 오르고요. 삼성중공업도 6.9%, 현대미포조선도 5.8%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또 제법 하락하는 장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자, 한번 한 종목 한 종목 차트 놓고 우리가 이들의 방향을 한번 좀 볼 것 같으면 먼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긴 계단식 흐름에서 7월 달부터 제법 세게 올라갔죠. 결국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조정을 보면 정확하게 최근에 50% 빠진 자리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보니까 21일 평선이 있죠. 이 21일 평선에서 얘가 지금 자꾸 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술적 반등 과연 여기까지인가라고 했을 때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기술적으로 이 가격을 깨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저가가 97,400원이에요. 이 가격을 깬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뭐 더 떨어진다라는 거지. 분명히 더 떨어지게 되면은 매물대는 여기에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요. 79,000원, 8만 원.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서 깨면 안 돼. 깼다라간 가만 저는 아무리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가격대를 치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21일 평선을 뚫어버리면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도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못 뚫어버리면 여기서 방황하겠죠. 방황하다가 이 3거래일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위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번 보면은 오늘 좀 제법 올라갔던 대우조선해양 얘 같은 경우는 그닥 주가 흐름이 신통치는 않았어요. 그냥 한번 추세대를 한번 쫙 거보면은 결국 여기서 올라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추세를 안착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여기 25,000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게 요 241 이평선 2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5,000원까지 열려 있다. 얘는 어찌 보면은 나 조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매력적인 겁니다. 얘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이고 뭔가 신규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여기 밑에 60과 20 요 사이 있죠. 즉 2만 원에서 한 2만 500원 요 가격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된다. 그러게 되면은 이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여기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는 업황이고 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라간 애들 말고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관심 갖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은 뭐 뉴스 보니까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있어서 이 세 종목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현대미포조선의 강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항상 그 MSCI 그 지수 편입 이러한 것들은 미리 기관 외국인들은 선반영해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놓고 그게 뉴스가 나와버리면 어떨 때는 진짜 반영돼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날 뉴스를 통해 가지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딱 이건 좋은 뉴스니까 갈 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무지하게 하락하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서 갭 떠놓고 지금은 어때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결국 그 좋은 뉴스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다면 지금은 억장이 무너질 그러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것은 결국 주가 위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악재라고 해도 바닥에서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불확실성 해소해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고점에 있는데 호재성 뉴스가 나와. 그 호재성 뉴스는 개인 늘러붙게 하고 지들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뉴스를 봤을 때는 1차적으로 그 뉴스의 주가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가 위치가 저점이냐 고점이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주와 관련해서 조금 더 MSCI까지 영역을 좀 넓혀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보세요, 전문가님? 네, 저는 원전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 원전은 앞으로 4년을 더 보자. 왜? 현 정부가 가장 드라이브 걸고 가장 밀고 가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4년 동안 뭔가 항상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원전이라고 봐요. 어떤 정부이든지 그 정부에서 굉장히 끄는 거는 제대로 올라갑니다. 그냥 비근한 예로 이명박 때는 4대강 해가지고 막 30배 올라가는 종목들이 막 있었어요. 원전이 그렇게 갈 거냐라 할 때 그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있고요. 해외발 모멘텀도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투자 전략에다 넣었던 건데, 정부는 매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요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9차 하고 요번에 이제는 현 정부에서 했는데 원전에 대해서 그 발전량을 25%에서 문재인 정부 23.9까지 줄여놨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때요? 32.8%까지 늘렸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쪽으로 뭔가를 계속 드라이브 걸겠다라는 거. 그리고 신재생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는 그 전에 20.8%에서 30%까지 올려놨는데 이번 정부는 그냥 21%. 어찌 보면 신재생보다 원전 쪽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만의 모멘텀이냐 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게 플러스 알파인데 우리 이제 해외발 모멘텀을 보면 이제 K원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집트 엘바다 원전 3조 규모 얼마 전에 수주했죠. 근데 이거는 러시아가 수주한 거고 우리는 하청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각시킬 건 없고 그러나 이를 발판으로 또 체코, 폴란드, 사우디, 영국 등등 이러한 국가들 쪽으로부터 우리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에너지 비상이죠. 지금 프랑스로부터 전력 나눠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해에 있는 원전들 올겨울에 전부 재가동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 비중 다시 늘리려고 지금 정책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 IRA 이게 요새 뭐 자동차 보조금 많이 있잖아요. 여기 잘 들어가면 원전 보조금도 있어요. 2024년부터 32년까지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특히 새롭게 원전 만들어서 생산되는 전력은 더 많이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하나 중요한 것은 11월 달에 우리 빈살만 옵니다. 뭐 네옴시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정부는 오면은 우리 원전 세이즈 할 거야. 미리 공공연히 떠들어놨어요. 그 규모가 12조짜리입니다. 경쟁은 뭐 중국, 러시아, 프랑스 있는데 이들에 대비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우디 요번에 11월 달에 오게 되면 이러한 모멘텀 봤을 때 원전 관련돼 가지고 작은 종목들은 아주 비중 작게 그냥 그런 걸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뭘 봐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한전 KPS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 정도는 4년 동안 우리가 관심 갖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국내 또 원전 만드는 기술력이 높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살렸고 또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활용해 볼 수 있는 다각도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전 잘 봐볼게요.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